하나, 둘, 셋.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당신은 욕심쟁이. 우훗. 응? 원장님, 네. 제가 뭐 달라진 점이 없으신가요? 좀 어려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그쵸? 뭔가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건 맞아요. 본인이 나이 들었다는 걸 자각했을 텐데 컷. 훨씬 잘 어울리세요. 정말요? 네.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이 되게 별로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괜찮으면 좋은 거니까 맞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아니 저희가 요즘에 네. 매일 이제 동안 얘기하고 그쵸, 동안 리프팅 얘기하죠. 얘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울을 보면 조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눈이든 코든 해서 예뻐지고 싶다. 맞아. 뭐가 되는 변화를 가지고 싶다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자기 어렸을 때가 제일 이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맞아요. 이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도 뭐 눈코보다는 더 어려 보이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든 거를 이제 막고 싶다라는 이제 관심의 시기가 누구는 20대 후반에도 오고 어떤 사람은 40대, 50대에도 오는데 그 정도에서는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고 머리 하나만 이렇게 싹 바꿔도 어려 보이잖아요. 스타일을 가꾸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오늘이 가장 젊을 때고 그 젊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네.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상태로 10년까지 유지하면 그 10년 뒤에 완전한 승자죠. 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또 저희가 네. 그래도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네. 위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주제가 없어요. 네. 그렇죠? 뭐 웃고 즐기다가 뭐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본 거지? 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까봐 하나 정도씩은 네, 하나 정도씩은 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당신은 욕심쟁이. 우훗. 응? 실리프팅과 안면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리프팅이나 안면거상에 대해서는 많은 비교들이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찾건 아니면 뭐 네이버나 뭐 블로그 같은 걸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들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둘이를 이렇게 단순히 1대1 비교시킬 수 있는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예가 필러와 지방 이식 굉장히 많이들 비교를 하고 그쵸. 둘이 어떤 걸 할까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필러와 지방 이식 같은 느낌보다는 단순하게 보면 코필러와 코수술? 약간 이런 뉘앙스적인 느낌? 실리프팅과 안면거상은 둘이 단순 비교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 둘이 싸움을 붙였을 때 누가 이긴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맞는 나이대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게 각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듣고 보니까 실리프팅은 약간 20, 30대. 30대 안면거상은 정도 좋죠. 네, 안면거상은 약간 40, 50대? 이런 느낌인가요? 단순 비교를 놓고 보자면 사실 그 비교가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실리프팅과 안면거상에 있어서 가장 확연한 차이는요, 둘 다 뭔가를 리프팅 시킨다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실리프팅이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어떤 거? 피부를 제거할 수 없어요. 아, 안면거상은 귀 앞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다들 약간씩의 높이의 차이,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귀 앞쪽과 뒤쪽이 어느 정도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귀 앞쪽에 있는 이 뺨과 이쪽에 있는 피부를 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피부에 절개선이 들어가서 피부를 든다는 건 당기고 나서 이렇게 올렸을 때, 그러니까 실리프팅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리프팅이 이렇게 끌어올리긴 하지만 뒤쪽에 접히는 피부들 있죠. 있죠. 이거에 대한 제거가 안 돼요. 그런데 안면거상은 이걸 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거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제가 여러 차례 실리프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실리프팅은 얼굴 피부 쪽에 요게 안 잘리기 때문에 피부 쪽 주름에 대해서는 큰 개선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볼륨이 이동되고 볼륨 이동에 따라서 끌려오기 때문에 팔자나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있는 거지, 이런 피부 쪽에 있는 이런 잔주름들이라든가 큰 주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 당겨지는 것보다는 피부가 당겨지면서 피부가 없어졌을 때 더 확연한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처져 있다면 어느 정도 피부가 잘려야만 개선을 보지, 그 피부 잘린 걸 그대로 두고서 안에 있는 걸 아무리 당긴다고 해도 피부 겉면이 늘어져 있으면 아무리 안에 거 당겨놔 봐야 겉면은 그대로잖아요. 한계가 있다,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실리프팅이 뭐 콜라겐도 있고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힘든 거죠?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요즘에 점차 지식이 많이 향상되고, 아까 말했던 수술적 안면거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 발전이 이미 거의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요. 실리프팅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미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갈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지 얼굴을 당기는 데는 흔히 얘기하는 코그실, 코그실. 네,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걔가 들어가서 당겨 올려놓는 거죠. 사실 이것도 실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에요. 물론 두께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으로 대체가 되는 정도가 실이 있는 두께의 반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실의 두께를 따라서 막을 싸듯이 콜라겐이 형성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도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한 거죠. 단순한 실에 가시만 달린 게 아니라 그 실을 감싸고 있는 원통형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우와. 그러면 그 원통형 구조를 따라서 조직들이 자라나면서 또 더 두꺼운 콜라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실에 대해서는 발전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무수히 새로운 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도 하나가 선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직 승자는 없다. 뭐가 하나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끝없이 개발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지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안면거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굴 전체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안면거상은 여기 눈 밑으로 해서 코 밑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가 안면거상이고요. 그래요? 이 부분은 이마거상으로 이제 다른 파트로 다시 치거든요. 이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말하는 안면거상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중안면과 하안면을 합친 걸 안면거상이라고 부르고요. 통상적으로 안면. 이쪽 위쪽에 눈썹 위쪽에 여기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걸 이제 이마거상으로 파트를 달리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이제 쌍꺼풀이 없거나 그런데 피부가 처져 있다면 이마를 당겨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올라가잖아요. 피부가 올라가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눈썹 밑으로 피부를 제거해서 여기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쌍꺼풀 라인을 얇게 잡아서 속으로 집어넣어서 속쌍같이 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인상 변화 없이 피부는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리프팅과 안면거상하다 왜 같이 이마거상 왔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그렇게 가는 거기 우리 때문에 흐름은 항상 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흐름이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죠. 네. 네이버 지식인처럼 궁금하면 일단 물어봐야 돼. 아무래도 이제 어려지고 싶다고 하면은 얼굴에 살을 채워넣는다든지 네. 아니면 필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면거상을 하고 나서도 지방 이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